오늘은 최근에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이길려 여사님이라고 아시나요? 그 길병원이라는 병원을 만드신 분이신데, 실제로 제 병원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워낙 친숙하기도 한데요. 이 이길려 여사님이 무려 93세세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93세의 얼굴로 보이시나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이거 보시면 이렇게 93세이신데도 이렇게 강남스타일 춤을 추시면서 이렇게 정정하신 모습을 보이셔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동안 그리고 늙지 않고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지를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사가 있어서 이번 주제 그 이길려 총장님의 동안관리 비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가천대에 올라온 기사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우리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체 나이 60대 92세의 자기관리 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골프 치시는 모습 보이시나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골프가 한 40대만 넘어가도 이 허리나 이 관절이 안 좋아서 되게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골프가 이 허리 통증에는 제일 안 좋은 운동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을 만큼 되게 좀 힘듭니다. 근데 이 93세의 나이에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노인분들 보면 진짜 90대 되면은 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웬만하면 막 허리를 막 펴서 걸을 수 없는 정도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꼿꼿하게 펴시고 오히려 골프를 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그 건강검진을 하면 60대 중반의 신체 나이가 나온다. 이 골밀도는 50대 못지않다라고 되어 있죠. 엄청납니다. 또 HDL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고지혈증 수치 중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HDL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나이 들면서 많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면 우리가 보통 이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데 83이나 나왔대요. 83은 진짜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진짜 대단한 수치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침 식단이 좀 전 놀라웠는데요.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하루 3끼 중에 아침을 가장 많이 포만감 있게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보면은 녹지 반컵, 또 계란 요리, 또 요구르트 콩물, 또 단백질 파우더, 우유, 견과류, 고구마, 진짜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많이 드시는 것 같아. 올리브유, 또 토마토, 생 파프리카, 양배추, 또 사과까지. 근데 저랑 겹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계란 요리, 또 요구르트, 또 이제 사과, 견과류 이런 걸 제가 먹거든요, 아침에 실제로. 그래서 좀 약간 유사한 점이 많아서 보기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일단은 단백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단백질을 나이 들면서도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면서 그 일일 섭취량을 충족하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 콩물 이런 것들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콩물은 아시다시피 식이섬유도 많고 또 이 완전 단백질 로서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되게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모발이나 이런 것도 다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재밌었던 부분은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양제는 적당히 먹는 편이다. 그래서 비타민, 콜라겐, 유산균, 비오틴으로 먹는다. 아시다시피 비타민은 아실 거고, 콜라겐 피부에 좋은 거 아시고요. 또 비오틴은 우리 모발에 중요한 비타민 B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만 드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영양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좀 그냥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의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식사를 정말 잘할 수 있고 좋은 음식들로만 섭취할 수 있다면 영양제는 저는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일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은 이 끼니를 거르거나 좀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이길려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최소한의 영양제,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거는 이 피부와 이 모발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탁에 머무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말 길게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제 식사를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면요, 이 포만감이 서서히 차오르면서 급하게 먹을 때보다 먹는 그 식사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화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데,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또 이 직장을 다니거나 하다 보면 이 남들이랑 페이스를 맞추다 보니까 빨리 먹을 수밖에 없죠.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외식으로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여전히 이 단백질 섭취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는구나. 또 이제 햄버거를 많이 드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햄버거를 많이 먹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햄버거를 뭐 그렇게까지 많이 드시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햄버거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이 햄버거 안에 패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채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 섭취나 이 채소를 골고루 먹는 데는 또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자주 먹으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일상의 루틴에 엄청 신경을 쓰신다. 어떤 신경을 쓰느냐? 주로 오후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오전 7, 8시에 일어난다. 8시간 수면을 유지한다. 저는 이 8시간 수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저 뇌졸중 환자들 뭐 병원에서 엄청 많이 보는데, 정말 상당수에서 전날 한 며칠간 잠을 잘 못 자고 막 일한다고 막 야근하고 한다고 이 잠을 잘 못 자면서 이 뇌출혈로 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1순위의 그 생활 철칙으로 생각하는 게, 수면 시간은 무조건 8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24시간 중에 8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저는 이 밤 수면 루틴은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 하는 첫 일과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와 스트레칭, 또 요가 수업이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은 당연히 배변 활동 촉진하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또 스트레칭과 요가인데, 이 요가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이 관절을 유연하게 하면 부상을 잘 안 입거든요. 되게 좋은데, 이거를 만약에 무리하게 하거나 나한테 맞지 않은데 하게 되면 오히려 목,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걷기 운동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하기는 했는데, 이 걷기 운동 자체만으로도 이 혈압 당뇨를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어떤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걸을 때도 조금 빨리 걷거나 아니면 좀 길게 걷는 것이 운동 효과는 훨씬 좋고요. 물론 뛰는 게 더 좋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너무 이제 노인분들이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슬로우 조깅이나 아니면 좀 오래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약간 플렉스인데, 이 집에 수온풀을 만들었다. 이거는 우리 재활병원에도 있거든요. 이게 부력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힘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걷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중 운동 자체가 실제로 이 코어 근력이나 심폐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좀 관절이 안 좋은 노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는 뭐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수영이라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습관이 나오는데, 1분 1초를 가만히 안 계신다. 누워있을 때도 소파에 기대기보다는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한다. 이건 저도 약간 조금 이제 반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예전에 이런 논문도 있거든요. 오래 앉아있는 사람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그런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TV를 보거나 할 때도 항상 몸을 움직이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세는 부단한 관리의 산물이다. 이 자세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관절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백날 약을 먹고 주사를 해봐야 평소 자세나 습관이 안 좋으면 다시 또 관절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습관적으로라도 내 자세를 똑바르고 곧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수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하루에 마시는 물이 최소 3리터, 여름엔 그 이상을 들이킨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분 자체는 저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하루에 저는 한 1.5리터에서 2리터를 권장합니다. 에게 왜 그거밖에 권장을 안 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하루에 1.5에서 2리터도 제대로 못 드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루에 통으로 이렇게 재워놓고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하루에 2리터 드시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3리터를 드신다는 거는 진짜로 수시로 마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콩팥이 너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3리터까지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한 2리터? 저는 한 2리터 정도가 좀 건강에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곳곳에 가습기를 틀어서 이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베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침구류나 베개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해요. 이 수면의 질이 진짜로 우리의 어떤 혈압이나 당뇨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 베개, 저는 템퍼를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베개 사용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개나 침구류에는 돈을 안 아끼는 습관,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도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 이길려 원장님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는 인상 깊었고, 사실 개개인마다 뭐랄까 습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대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개개인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식습관과 운동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